8월 2일 장전 시장입니다. 요 3대 지수는 전일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사실 반도체 종목들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업종의 하락이 많이 나왔고 반도체 종목들이 연초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이 머니무브 이 금리 인하를 앞두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들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좀 많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미국 업종들이 거의 8대2, 뭐 9대1 정도 비율로 하락 종목들이 우위로 마감을 한 상황에서 오늘 증시 하락의 큰 원인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진한 경제지표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을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서 하락폭이 나왔고 일단은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예측치를 좀 많이 하회를 했습니다. 48.8에서 46.8을 하회를 했고 뭐 아시겠지만 PMI 지수는 50선을 기준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50선을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경기 둔화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가 나왔죠. 근데 이게 신규 실업수당뿐만 아니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인텔 시간으로 지금 마이너스 17%, 아마존 마이너스 5.72%. 그러니까 어닝 미스가 났어요. 이게 뭐 어닝 그렇게 시장 예상치보다는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실제 그 가이던스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는 게 관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보수적으로 잡은 실적 대비해가지고도 적게 나왔다는 거는 의외로 좀 많이 부진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시간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고 뭐 특히 A라운 같은 경우에는 뭐 정규장에서도 마이너스 15% 하락이 나오면서 좀 시장의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시간에 살짝 오르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 오늘도 시장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경기 둔화가 와서 그렇지만은 10년물 국채금리가 6개월 만에 앞자리가 3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채금리는 좀 조정이 나왔지만은 달러는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질 겁니다. 어제 증권가에서 2,900 간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상황. 그리고 뭐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떨어진다는 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연초 1분기 대비해가지고 지금 3분기 들어서 거래대금이 거의 30% 정도 급감했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자금 이탈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번에 그 FOMC의 시장이 반응이 리스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너무 튀어오른 겁니다. 이게 어제 뉴스인데 근데 이게 리스크다. 만약 이걸 받쳐주기 위해서는 연준이 빅스텝이라든가 계속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경고한 지 하루 만에 지수가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역시 이 연준의 이때까지 좀 매파진 스탠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왜냐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금리 인하 합니다라고 말을 사실 이번 FOMC 처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에 했었어 봐요, 여러분들. 증시 막 폭발하면서 또 인플레이션 재촉발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를 떨어뜨린 뉴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삼성 SK 여파가 좋고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캐리 자금에 대해서 계속 좀 걱정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일본 자금이 일본인의 이제 국내 상장 보유 금액이 한 14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일단 20조 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잡기가 많이 힘든데 한 2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엔캐리 자금 관련해가지고 뉴스를 검색할 때마다 다 달라요. 좀 최대로는 2경까지 나왔고 2경까지 나왔고 어디에서는 뭐 한 1300조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여튼 금액대가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들 어제도 말씀드렸죠. 엔캐리 트레이드의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단점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잖아. 왜냐면은 결국 달러가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았잖아. 엔캐리의 가장 큰 이 장점이 달러를 약세를 시키는 건데 이
엔화의 전 세계적인 유통 값어치가 높기 때문에, 근데 달러가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는 이번 NK 트레이드에서 변동성만 조금 더 확대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 AI 규제법을 2년 후에 전면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내용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괜찮겠죠, 하나씩.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스라엘 리스크 확대되고 있지만은 국제유가는 떨어졌다. 네,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떨어졌다는 점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나든 말든 중요한 거는 시장의 변동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유가 좀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의 경제 위기가 오히려 동남아를 흔들고 있다는 또 재밌는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1대1로 이런 거 하면서 계속 다른 국가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럽연합이랑 미국이랑 무역 분쟁이 붙으면서 미국은 또 그 중국은 전 세계 가장 많은 공장 생산 국가지 않습니까? 그 생산되는 제품들을 동남아 쪽으로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냥 말 그대로 물건 뿌리기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위메프 이커머스 사건이 발생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산 값싼 제품들이 이 동남아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의 동남아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뭐 중국의 테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리 테무가 들어와가지고 너무 싼 가격에 팔아버리니까 국내 시장이, 이커머스 시장이 흔들리면서 내 시장의 점유율을 뺏길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시장을 교란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소비를 안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 이런 것들 소비 안 해주면 됩니다. 근데 소비하잖아. 우리나라처럼 애국 마케팅이 안 통하는 나라도 많이 없을 거예요, 이게. 네, 왜냐면은 생각해보시면은 일본에서는 여러분들 한국산 자동차가 1년에 100대 막 이렇게밖에 안 팔린답니다. 네. 이제 중국에서 삼성폰 안 쓰잖아요. 쟤들 다 애플폰이나 자국폰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걔들은 딱 애국 매매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외제를 좋아하는지 몰라. 제발 한국인이면 한국 제품 삽시다. 이런 것도 안 통하지 또. 네. 그리고 뭐 중국 경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네. 사실 수출은 계속 좋은데, 지금 만약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한바탕 붙는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트럼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럼플레이션, 트럼프가 집권했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트럼프가 지금 중국산에다가 60%에서 최대 200% 관세를 부과, 그리고 전 세계 제품에 동일하게 10%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뭐 어마무시하게 수출이 박살날 수 있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환경부에서 이제 신규 댐 건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 건설 관련 테마주들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헉 했는데, 네, 아무튼 지금 다 떨어졌어요. 네,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 여러분들 오늘 웬만하면은 휴가 가세요, 휴가. 네, 저도 오늘 그냥 쉬겠습니다. 쉬어야 되지 않을까. 네, 역시 아니면은 여러분들 계좌주 또 올려드렸거든요. 우리 어제도 제가 계좌주 올려드린 거 10만원만 뭐 사세요. 10%, 뭐 7% 이렇게 올랐죠. 국제 작품이나 3일 제약이 오늘도 올려드렸으니까 계좌주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별적인 일정 종목들, 진짜 최근에 증권가 리포터 이렇게 하향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뭐 큰 일정이 없습니다. 정부 일정도 없고 큰 일정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두드려 맞으면서 좀 주말을 보내야 되지 않나, 대기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휴가철이니까 휴가 가시면서, 네, 주식은 좀 잊으시고, 네, 좀 찬바람 쐬고 바닷바람, 뭐 바닷물, 강물에 좀 들어갔다가 오시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질 수 있다는 점들. 자, 아무튼 오늘 국내 증시가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 어디까지 버텨질 건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뉴욕 증시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일단 최소 0.5% 이상 깔고 들어가거든요. 네, 어제 MSCI 지수도 그렇게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쉽지 않다. 네, 최소 이제 1% 정도, 0.5에서 1%는 쳐받고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저는 라이브 방송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